오늘 1차 배열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일 2차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1차 배열에 있는 내용 같이 살펴보고 이제 남는 시간은 각자 정리 시간으로 할게요. 자, 좀 전에 다음 주 교재 미리 보여드린 거는 녹화 안 들어갔어요. 자, 배열이 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이해해야 아까 다음 주 수업 내용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배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런 성적표를 내가 만들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일단 총점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학생별로. 그럼 평균은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은 과목수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을 하나 걸게요. 각각의 점수를 내가 변수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3명씩 3과목이니까 변수 총 몇 개 필요해요? 9개 필요하죠. 요 점수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 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표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변수가 9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생 수가 30명이고 학생이 20과목이면은 변수 총 몇 개 필요해요? 600개가 필요하다고요. 변수 언제 600개 만들고 앉아있어요? 프로그램은 변수가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고 변수도 많아져요. 그래서 나온 게 배열이라는 녀석이에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그룹화한 형태입니다. 사물함 같이 생겨 있어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그룹화한 형태입니다. 이거 말만 바꿔볼까요? 같은 종류를 족으로 바꿀게요. 전문 용어로 부대 지정한다 그러죠. 이게 배열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배열로 만들어. 자, 코드상에서 배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 부대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한 부대로 묶였다는 뜻으로 데이터 타입 뒤에 대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자, 보통 직각으로 들어가는 게 대괄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괄호, 동그랗게 생긴 게 소괄호입니다. 자, 그러면 A는 뭔지 A는 정수 형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부대가 돼요. 근데 이 부대 안에 몇 마리를 넣을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배열을 할당하는 거는 배열이 몇 칸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 안에 몇 마리를 내가 넣을 수 있는가. 방법은 new라는 예약어 뒤에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배열의 칸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이름의 부대는 3마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뭐 질럿 넣고 드라곤 넣고 그러는 건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그거보다 심플하게 그냥 숫자만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정수 형태의 부대인데,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A라는 이름의 부대인데, 이 부대는 6마리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A 안에 정수값 6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두 라인을 한 줄로 합치면 맨 아래처럼 한 줄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부대를 만들게 되면은 크기가 결정, 아까 3으로 지정됐죠, 전 페이지에서. 그러면 0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아요. 이걸 인덱스 번호라고 해요. 인트 타입의 A인데 A가 new int 3 이렇게 만들면 A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실제로 3칸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칸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일련 번호를 인덱스 번호라고 해요. 자, 전체는 3칸이죠. 그리고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붙는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A의 0번째 칸에 10을 넣어라. 여기 10이 탑재되는 거고요. A의 1번째 칸에 20을 넣어라. 여기 20 들어가고요. A의 2번째 칸에 30을 넣어라. 여기 이렇게 30 들어가고요. 이게 나중에 유닛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즉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만 만들어지는 배열을 1차 배열이라고 해요. 한 줄짜리라서. 자, 배열에 저장된 값들은요, 인덱스 번호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변수랑 똑같아요. 자, 아까 A가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에 10, 20, 30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이죠? A의 0번째 칸에 들어있는 게 지금 10이에요. 그 값을 K에다 복사하래요. 그럼 K가 10이 되겠지. A의 1번째 칸을 출력하래요. 그럼 20이 출력되겠죠. 자, A의 0번째 곱하기 A의 1번째래요.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그러면 200되죠. 그걸 A의 2번째 칸에 넣으래요.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부대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각각의 유닛이에요. 그래서 부대를 묶은 거야. 그거를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거예요. 선언, 할당, 값 대입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법. 자, 정수 타입의 배열 A인데 new int 칸수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중괄호를 열어서 이 배열의 원소들을 바로 넣어줘요. 그러면 요거 개수에서 4칸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자, 이때는 앞에 있는 new int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유닛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4마리를 선택을 한 거야. 얘가 10, 20, 30, 40이 되는 거죠. 한 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게임 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내가 화면에 있는 이 애들을 드래그해서 4마리를 쭉 선택해서 지금 부대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부대에 한 마리를 나중에 또 추가할 수 있어? 추가가 돼요? 이거 선택한 거 풀고서 다시 넣는 거 아니야? 선택한 거 풀고서 다시 드래그 하는 거 아니야? 스타트에선 돼요? 원으로 얘기합시다. 나 투 안 해봤어.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게임들 보통 그걸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해요. 걔네들이 맥시멈 개수가 정해져 있어. 무제한이 아니고 웬만해서 맥시멈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배열이라는 게 한번 사이즈로 정하면 사이즈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명이 P1하고 P2 플레이어 2명이 서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종족을 정할 거 아니야. 그럼 각각 이 플레이어들한테 이렇게 배열이 할당돼. 자, 인트 타입의 배열 P1은 new int, 자, 플레이어 한 명당 생산할 수 있는 유닉 최대 개수. 내가 알기로 스타 1 기준으로 200마리예요. 200. int 타입의 배열 P2는 new int 200. 200마리 초과하면 더 생산 못 하잖아. 이거야. 사이즈가 불변이야. 고정이야. 더 이상 못 늘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이해될 때까지 게임은 접으세요. 게임할 때가 아니야. 자, 다음 얘기. 자, 그럼 얘는 전체 200칸이죠. 200칸. 자, 전체 이 칸수를 배열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배열 이름 점 length라고 하는 명령은 배열의 칸수를 반환해요. 자, int 타입의 a라는 배열, new int, 그럼 5칸이죠? a.length라고 하면은 5가 떨어져요. 자, 그럼 5칸이니까 a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5칸 총. 자, 그러면 이때 인덱스 번호는? 인덱스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해요. 0, 1, 2, 3, 4까지 가죠. 자, 길이가 얼마라고? 5. 인덱스는 몇부터 몇까지라고? 0부터 4. 자, 배열의 절대 진리.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존재해요. 항상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존재해요. 정작 이 길이는 포함이 안 돼요. 자, 조금 전에 말한 거 우리 어제부터 계속 본 내용이에요. 자, 길이가 몇이라고요? 인덱스는 0, 1, 2, 3, 4까지죠. 자, 그럼 5는 포함이 안 되죠, 인덱스에. 이 5라는 값을 얻는 게 이름이 a니까 a.length라 그랬죠. length가 길이에요, 길이. 자, 그럼 반복을 돌립니다. i는 0부터 i가 a.length가 길이, 즉 5라 그랬죠. 5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라고 하면은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되죠. 그러면 이 배열의 인덱스를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의 i번째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하나씩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코딩하면 배열의 모든 원소를 반복문으로 한 번씩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래그해서 부대 지정하면 걔네가 한꺼번에 도는 거야. 반복문으로 도니까. 자, 배열의 특성이에요. 반복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왜냐? 인덱스가 0부터 크기 빼기 1까지 1씩 증가한다는 포문의 반복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규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반복문 돌 때 0부터 시작해요. 왜냐? 배열이 0부터 시작하거든. 자, 몇 가지 배열의 특성. int 타입의 a는, 배열 a는 new int 3이라고 하면 3칸이 생긴다 그랬죠. 아직 안에 값을 넣어준 건 아니에요. 값은 안 찼어. a의 0번째에 5.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줘야 이 안이 채워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만들고 나면은 3칸만 생긴 거죠.
그때 정수형은요, 자동으로 0으로 다 채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린 타입의 배열 B는 뉴 불린 3 이렇게 하면은 B라는 이름의 배열이 3칸씩 쌓이는데 얘는 불린 종류니까 true 아닌 false밖에 못 들어가요. 자, 배열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false로 다 채워져요. 모든 원소가. 마지막으로 문자열 형태의 배열은 null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 좀 이른 개념이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밑에 코드 보시면 A라는 배열이 있죠? 인덱스 0, 1, 2죠? 자, 근데 A의 세 번째를 출력하래요. 지금 A의 세 번째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 입장에서 얼마나 벙치겠어? 있지도 않은 애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얘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못하니까, 없으니까. 자, 인트 타입의 배열 ARR1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아직 몇 칸인지는 몰라요. new int 3을 ARR1에다 대입하면 아 이거 3칸이구나 라고 해서 칸수를 결정 지어요. 자, 정수형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다 0으로 자동으로 차요. 그래서 ARR의 0번째, 1번째, 2번째를 출력하면 지금은 다 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방식으로 ARR2를 만드는 이번엔 4칸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죠. 자, ARR2.length 길이 얼마? 지금 요 녀석의 길이 얼마? 그쵸, 4죠. 그러면 i는 0부터 4보다 작다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몇 가지예요? 3까지. 1씩 증가죠. 자, 그럼 i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i가 0, 1, 2, 3이니까 i 곱하기 10은 0, 10, 20, 30이 되겠죠. 이거를 계속 ARR2의 i번째들이에요. 0일 때 0, 1일 때 10, 2일 때 20, 3일 때 30이야. ARR의 i번째 0일 때 0, 1일 때 10, 2일 때 20, 3일 때 30. 그래서 ARR2의 i번째 칸 i 0, 1, 2, 3 된다 그랬죠? ARR2의 i번째 있는 값 채웠잖아. 0, 10, 20, 30을 출력하겠죠. 자, 구분선 하나 그리고 자, 요번에 아예 칸 만들면서 값도 미리 넣었어요. 얘는 4칸짜리야. 100, 200, 300, 400. 파이썬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되게 불편해 하는데 파이썬은 이 배열을 직접 출력하면은 이게 내용이 한 번에 다 출력이 되거든요. 자바는 이거 출력하면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자바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문 돌면서 원소를 하나하나 출력해줘야 돼. 자, ARR3의 랭스니까 길이 4죠? 0부터 4 전까지. 그럼 i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ARR3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0번째 출력하면 100, 1번째 200, 2번째 300, 3번째 400. 자, 보통 이렇게 반복문 돌면서 원소를 하나씩 건드리는 거를 배열을 탐색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이제 배열을 써봅시다. 여태까지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i를 합산을 했다면 이제는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원소를 합산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의 성적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성적표에 대해서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총합을 구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합을 위한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반복을 돌리는데 i가 0부터예요. 포인트점 랭스, 지금 길이 몇이에요? 전부 몇 개야? 6개죠? 자, i가 6보다 작은 동안 i가 1씩 증가하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6 포함 안 되죠? 5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럼 포인트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를 썸 수수로 증가하게끔 합니다. 그럼 얘가 0부터 시작했는데 포인트의 0번째 98이죠. 그럼 얘가 처음에 98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되면 포인트의 1번째 72. 그럼 얘가 또 72만큼 증가하는 거야. 또 i가 1 올라가서 반복 돌아오면은 포인트의 2번째 86이잖아요. 그럼 썸이 86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썸이 얘네들을 하나씩 다 건드리면서 그만큼씩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썸은 이거 다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썸이 총합. 자, 포인트점 랭스, 요거 개수죠. 랭스 6이니까. 즉 이게 성적표일 때 이 배열의 길이는 과목수랑 똑같아요. 그걸로 나눈 평균이죠. 자, 인트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안 나오죠? 여기서 소수점 발생까지 고려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선언 자체를 실수형, 더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총점과 평균을 얻어낼 수 있죠. 자, 이 정도 계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내용들은. 자, 요번엔 불린 값을 담고 있는 배열이에요.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자, 체키드라는 배열이에요. 반복되면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0부터 체키드점 랭스 5개죠? 5보다 작다.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체키드의 i번째를 갖고 와요. 일단 i가 0, 1, 2, 3, 4야. 자, 그럼 i가 0이에요. 그럼 체키드의 0번째를 가져와. true를 가져와요. 거기 앞에 느낌표를 붙여요. 그러면 not true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false가 되겠죠. 그 false를 다시 체키드의 i번째에다 넣어줘요. 지금 i 0이에요. 그럼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false로 바뀝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제 i가 1이 돼요. 자, 그럼 체키드의 1번째는 얘죠. 얘를 갖다가 앞에 느낌표를 붙여줘. 그러면 not false가 될 거고 not false는 true가 되겠죠. 이 true를 다시 체키드의 1번째에다 갖다 넣어줘요. 현재 i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얘가 true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면은 하나씩 꺼내서 값을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복 돌면서 전체를 출력하면 내가 만든 배열과 값들이 다 반대로 뒤집혀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버튼 같은 거 있을 때 선택이 되면은 true로 놓고요. 선택이 안 되면 false로 놔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뭔가 버튼 하나 딱 눌러. 그럼 이 버튼 눌렀을 때 한 번에
반전이 착착하고 다 바뀌는 애들 있잖아요. 버튼 하나 눌렀더니 체크 상태가 자동으로 다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야. 이런 것들을 버튼의 토글 처리라고 하거든요. 이 토글 처리하는 게 요 예제예요. 자, 4번, 5번은 이건 내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생각하게 좀 생겨서. 근데 이거 끝내기 전에 반복문은 아니고 조건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라면 100이면 100 조건문 생각하더라고요. 자, A에다가, A라는 변수, 인트형 변수 A에다가 선행하셨던 분들은 봤던 문제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요. 여기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값은 1과 0밖에 없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체크가 되면 1, 체크가 안 되면 0인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1이 입력됐을 때 이 처리를 거치면 0이 나와야 되고요. 0이 입력됐을 때 어떤 처리를 거치면 1이 입력되는 코드를 생각을 해보세요. A가 1이면 0으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1로 바뀐다. 자, 5초. 자, 1차적인 해답. 코딩을 그냥 지금까지 수업 내용을 열심히 충실히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if A가 1이면 A에 0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A에 1을 넣어라.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1이라는 값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 A가 1이야. 그럼 1과 1이 같죠? 조건 true니까 A 값이 0으로 바뀝니다. 0이라는 값이 입력되면 만약에 0과 1이 같다면 조건 안 맞죠? else로 뛰니까 A의 값이 1로 바뀝니다. 자, 요구사항 충족됐죠? 몇 줄 코딩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코딩해요. 여기서 조금 기교를 부리면 A는 A가 1과 같다면 물음표 0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1로 바꿔라. 3학년산자하고 이 푸문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3학년산자는 약간 겉멋든 코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좋은 점수 안 줘요. 잘. 왜냐면 이 푸문이 해석이 더 쉽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연습은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코드를 얼른 생각해낼 수 있는 트레이닝이에요. 지금 요 두 개 코드도 이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이거를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으로 풀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 조카 학습지에서 봤던 문제예요, 이게. 저도 뒤통수 맞은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나도 못 풀었어, 이거. A는 1 빼기 A. 자, A가 1이면 1에서 1 빼면 얼마예요? 0이죠. 0으로 바뀌죠. A가 0이면 1 빼기 0은 0이니까 1로 바뀌죠. 맞잖아. 1일 때 0으로 바뀌고 0일 때 1로 바뀌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한 줄이면 끝나. 아니면
각각의 글자를 손가락을 몇 번 타이핑하는지 세보세요.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글자면 끝나. 이건 몇 번 타이핑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제가 이 얘기 되게 강조할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의 게으름의 기이네요. 어떻게든 손가락 덜 까닥거리려고 머리를 쓰는 거야. 내 말이 거짓말 같나 해봐요. 시간 조금 지나면 여러분 다들 코딩하기 되게 귀찮아합니다. 코딩이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 내 손가락이 아무리 빨라봐야 내 생각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가락 덜 움직이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코딩. 그냥 코드를 짜는 거야, 코딩. 이런 거 짜는 애들은 코더라고. 우리나라는 코더라는 개념이 없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코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알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 코더. 이런 건 프로그래머. 로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논리를 직접 세우는 사람들. 코드와 로직의 차이는 달라요. 이런 사고력을 빨리빨리 깨우기 위한 목표가 이번 주인 거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1차 배열 이후 문제부터는 내일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남은 시간 실습하시고 시간 남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